밤에 잘 때 벌써 내일 뭐 해야 될지 계획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내일 오전에는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전화하고 누구를 약속을 잡고 그 다음날 세미나는 어딘데 뭐 부산 캠퍼스 세미나다 아니면 인천 세미나다 안산 세미나다 뭐 각 지역별로 세미나가 있으니까 서초에 내일 저녁에 스폰서 미팅이다. 그게 누굴 데려가려고 노력을 할까? 누구라도 데려가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그 전날 미리 그런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에너지가 이 비전을 적게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다음날 돼서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하고 본인의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사업은 본인이 느낀 만큼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내가 만약에 비전을 이걸 정말 큰 어떤 비전을 느낀다라면 미친 듯이 할 거고요. 내가 본 비전이 작다라면 딱 그 비전 본 만큼만 누구에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기회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정말 미친 열정으로 전달할 거고요. 나는 이걸 봤더니 정말 괜찮긴 한데 그냥 부업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도 충분히 괜찮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부업자 마인드라면 누구에게 전달할 때 야, 너 하는 일 하면서도 이게 소득이 되는 일이니까 한번 알아봐 이렇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또 내가 소비자 마인드면요 제품 좋으니까 쓰라고 한다라는 거죠. 결국 본인이 느낀 만큼 이제 비전을 비전을 본 만큼 느낀 만큼 전달하게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 전달하는 만큼 또 팀이 성장하는 사업이에요. 때문에 이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내가 빨리 비전을 더 느껴야 되고요. 이 사업의 그 가치를 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야, 정말 이 불경기에, 이 할 거 없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독성도 없고 천년에 가까운데 내가 제품을 쓰는데 가족이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그런데 생활비가 절감인데 이걸 안 하면 미친 짓이야 이거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겠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싹 다 직국 제품 써야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조미래 사장님 와 계신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1억을 들여서 투자해가지고 월세를 150만 원 내고 하루 종일 일을 해서 10시간씩 일을 해서 8시간씩 10시간씩 또는 16시간씩 막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현재 월 200 정도를 가져가는 게 평균치예요.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 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2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중에 70%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루 종일 묶여서 그렇게 하루 매상을 조금 더 올려보려고 하루에 한 팀에 한 손님이라도 더 받으려고 정말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데 이걸 그 보증금 200에 조미래 사장님 말을 좀 드릴게요. 보증금 200에 월세 10만 원에 월세를 10만 원 냈더니 제품도 12만 원어치 줘요. 자,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200, 300벌이가 아니라 이 제대로 배워서 시스템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면 복제가 일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몇 천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주로의 사업 기회인데 이걸 대충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미친 열정으로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결국 성공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떤 비전으로 보고 있냐를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느낀 만큼 전달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다른 거죠. 똑같은 직업을 하는데 누군가는 빠르게 성장하고 누군가는 느리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합니다. 실제로 한 2억을 들여서 뭐 커피숍을 하는데 오픈하면서도 불안해요. 야, 이게 잘 될까? 항상 내심 불안하죠. 잘 돼야 될 텐데 오픈해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오픈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죠.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를 일이 아니라 불을 보도 뻔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걸 못 해내든 해내든 성공하든 여러분 실패하든 상관없이 이 사업은 한국의 소비자 시장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연간 매출로 1조 3천억 하는 아메이를 넘어선다는 걸 제품을 써보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철학을 보고 가치를 봤더니 야, 이거 미래 트렌드가 그러니까 100%그 회사를 이기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어떤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7만 명인데
이게 70만 명이 되고, 애터미가 지금 400만 명 정도 등록됐는데, 이게 400만 명 넘게 등록될 건 불을 보듯 뻔한 건데, 7만 명이, 70만 명도 아니고, 400만 명까지 간다고 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등록될 텐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기회를 정말 큰 비전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거고, 내가 이 비전을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도 지금 81분이 계신데, 전부 다이아몬드 되는 거 아니거든요. 81분이 전부 에메랄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본 만큼 낙선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게 그룹 매니저 사이드면 딱 그룹 매니저까지만 가면 한계가 타요. 뭐 운이 좋아 탄력은 클 수 있죠. 근데 소실적인 스폰서가 후원만 해주지 인맥을 달아주진 않잖아요. 본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결국 소실적이 커지는데, 물론 그 과정에 운이 따라와서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운도 굉장히 지금 큰 요소이긴 합니다. 직국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운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과 어떤 열정이 없으면 그 운도 안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친 열정을 낼 때 운이 더 높게 찾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제 미친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본 공통적인 많은 사람들의 미친 열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망해본 사람들, 또 사업을 여러 개 하면서 정말 사업이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들, 어려워진 걸 아는 사람들, 또는 정말 수십 년간 이것저것에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했던 사람들, 정말 경제적인 도구가 참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개고생한 그런 사람들이 직급이란 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달라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야, 이건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라고 느끼고 그 사람들은 씁니다. 그분들이 미친 열정이 나오지, 내가 평소에 고생도 안 해봤고 사업도 안 해봤고 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어보지도 않았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으로 그 미친 열정이 나오기 힘들어요. 남들이 사소하게 그 어떤 안 좋은 얘기 한마디 한 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만둘 사람들이죠. 네. 그렇지만 진짜 비즈니스를 알고 사업을 알고 돈 벌기 어렵다는 걸 알고 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 내 남편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도 내가 명확히 알고 있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이 사업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정말 인생을 걸어버리죠. 인생을 건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돼가지고 제대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인간관계 망치지 않으려고 항상 내려놓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파트너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고, 내 스폰서가 없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는 거고, 내 스폰서가 나를 안 도와주면 내 팀의 성장이 좀 정체가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함께 밀고 당기면 으쌰으쌰 하면서 정보 전달을 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또 밑으로 뿌리면서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람들은 시스템에 나와서 제대로 배우죠. 인간관계부터 제대로 배워요. 스폰서십부터 제대로 배우고요. 파트너십도 제대로 배우죠. 형제라인 관계십도 잘 해냅니다. 그렇게 내가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그분들이 이걸 미친듯이 하지, 뭐 그냥 고생해보지 않고 늘 그냥 내 인생에 별로 꿈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 아무리 좋은 도구를 만나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시스템에 합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가 2, 4, 8, 16까지 또는 32까지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제품을 데모시켜주고 체험도 시켜주고 사업성을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64가 되면 나 혼자 그들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만큼 또 그 행동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복제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을 컨택해가지고요, 나와 똑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레버리지가 일어나지. 그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이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그 네트워크로 만들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64가 아니라 128, 256 늘어버리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하고 소개도 안 시켜줘요. 밑에 파트너들은요. 그들이 등록시킨 사람 정말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에게 시스템의 중요성 안 가르쳐줄 거거든요. 그럼 나한테 소개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이 회사의 비전을 알려줄 거냐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때문에 이 사업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내가 시스템 합류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 능력치가 없다면 100%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가지고 내가 우리 팀을 성장시켜야 되지, 나 잘났다라고 내 혼자 막 사업을 한다. 그거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집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을 하면서 정찬호 마스터의 그 24년 경력치,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에 제가 올라타서 사업을 하는 거지, 저 혼자 만약에 전국적인 시스템을 만들려면 저도 한계 있어요. 제 역량치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스폰서분의 잘하는 점은요, 제가 이용하고 또 활용하고, 스폰서분이 좀 부족하다 싶은 거 그냥 묻어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말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 사업은 시스템에 반드시 플러그인 돼서 시스템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 파트너를 나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함께 꿈을 꾸면서 8시간씩 10시간씩 일하게 만드는 게 곧 관건인 사업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로 월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가 매달 정말 인프라가 만들어져서 소비자 시장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생활 속에 다 떨어질 때마다 재구매를 직국 제품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만약에 매달 나오고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한 30년, 40년까지 계속 나올 회사라면, 왜 그런 회사냐면 제품 가격이 점점 더 탁해질 것 같거든요. 제품의 퀄리티는 더 높아질 거예요. 캡틴이 되게 양심적이죠. 직급에서 일어나는 수익금을 안 가져갑니다. 그죠? 못 가져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초종이 지금 한 달에 우리가 7만 명이니까 3분의 1 쓰잖아요. 기초종을. 그러면 7만 명의 3분의 1이면 한 2만 명이 한 달에 기초종 화장품을 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한 2달 반, 3달 쓰니까, 그럼 기초종 화장품이 한 달에 2만 개가 나가요. 지금 현재. 그런데 7만 명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70만 명 됐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한 달에 2만 개가 나가요? 20만 개가 나가요? 한 달에 20만 개가 나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번 제조할 때 한 50만 개씩 만들어 버리거든요. 물량 제조량을. 자, 이 제조를 알고 유통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전단지를 주문할 때 1,000장을 주문하는 거랑 10,000장을 주문하는 거랑 단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많이 주문하면 주문할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건 다들 아시죠? 똑같아요. 이 기초종 화장품의 그 병은 이제 직접 생산이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서 공급받아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병을 갖다가 지금 2만 개씩 발주를 내던 걸 한 달에 만약에 60만 개 발주를 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병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개당 1,000원인데 얼마가 돼요? 그건 500원도 안 돼요. 병값 자체가. 대량 제조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그 코스트가 낮아지죠. 제품 가격이. 그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주문량이나 생산량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제조 베이스의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떨어져서 이윤을 오너가 착취하는 회사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단가가 떨어지면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차례 정도 이 제품, 저 제품, 전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이 6차례 정도 인하가 있었어요. 어떤 회사가 가격을 인하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제품 가격이 떨어진 회사가 있어요? 잘 팔리잖아요. 가격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없는 거예요. 향후에 한국에 최고의 어떤 유통망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매출을 하고 연간 매출을 우리가 아메리카 1조 2천억을 하고 있는데 연간 이 회사가 3조가 간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창업자의 마인드 철학 이게 근본 베이스에 깔려 있고 유통에 일어나는 수익금 안 가져가게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 직제조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바이오가 무슨 풍리를 취해가지고 창업자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 회사 사회적 기업이에요. 저 회사에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모기업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 전 세계 7위의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전체 이윤에 전체 나중에 회사가 이렇게 그
그 전체 회사의 자산 가치를 3천억을 청산한다 가정해 보자고요. 2천억 외에 1천억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3천억 중에요. 2천억을 사회에 기부를 해야 돼요. 회사를 판매하면. 뭐 그럴 수도 없는 회사지만 회사 이윤의 3분의 1을요.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 써야 돼요. 그 정도의 기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과연 그 제조 단가가 떨어진다고 그런 폭리를 취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지금 7만 명이 70만 명 돼버리면 어떤 유통회사도 이 회사 못 이긴다라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활 제품들, 모든 어떤 제품이 싹 다 나올 텐데, 그럼 대중다수가 어떤 제품을 쓰겠냐라는 거죠. 총판 지역, 총판 도소매를 거치는 마트에 가서 제품 구매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 제품 쓰는데 소실적으로 구매했더니 이렇게 싸게 쓰는데도 현금으로 한 5%에서 8%가 돌아 들어와요. 8.5%도 최대치 따지면 BV 50%짜리면 그죠? 추천수당 5%에 후원수당 12%면 17%죠. 그건 뭐 쪼개면 절반 50% BBA 주니까 그럼 매출의 8.5%를 캐시백 받는 제도인데 소비자가 안 하겠어요? 소비자가 안 쓰겠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천만 원의 어떤 그 월소득을 만들어낸 분들은 가난하게 살길 포기해야 되죠.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제품 런칭해 줄 거고요. 단가를 점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제품의 품질을 더 높이거나 용량을 더 많게 하거나 그래서 동종업계에 어떤 회사도 이 회사의 가성비를 넘어설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티슈를 만약에 70만 개를 찍어낸다. 그리고 회사가 마진을 별로 안 가져가는 회사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동종업계에 만약에 물티슈를 1,000원에 판다 가정하자고요. 우리 500원에 팔걸요. 더 고품질의 제품을 모든 소비재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월 소득을 1,000만 원을 만들든 2천만 원 만들든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본인이 하고자 노력하면 그게 빠르게 될 거고, 별로 비전을 못 느끼고 쉬엄쉬엄 할 것 같으면 2년, 3년 걸릴 수도 있죠.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2년, 3년 걸려가지고 만약에 매달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면 이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3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직급이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한 500만 원 형성돼서 소비자 시장이 딱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프라, 대실적은 어마어마하게 클 테고 그때 되면 소실적을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주를 내가 내 파트너 열심히 협력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떤 팀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달 나온다 재구매로 뭐 하실 거예요 그 돈으로? 그 월 2천만 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뭘 하고 싶으신지 마음속으로 질문을 해보시고요. 야, 그 정도 돈이 만약에 내 통장에 매달 이렇게 나온다라면 한 주에 만약에 500만 원씩 매주 나온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뭘 하지? 그게 만약에 10년이 아니라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속 나온다면 집구변 회사가 제너럴 바이오론 회사가 100년 이상 갈 어떤 그 캐파 36,000평을 매입을 하고 시작했고 창업자가 철학이 바뀌지 않고 이미 그게 공정까지 받아놓는 이 회사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가게 된다라면 그 수십 년간 여러분들은 그 소득으로 뭘 하고 싶으시냐라는 거죠. 그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우리는 되게 평범하니까 사소하고 치사한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한 달에 매달 2천만 원, 뭐 많게는 5천만 원이 매달 다이아몬드가 되면 최소 2천만 원, 2,500원 넘어가니까 레드다이아가 되면 거의 뭐 월 1억 가까운 소득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래서 매달 그런 소득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치사한 것들 얘기해 볼게요. 우선 음식점에 가서 그 가격표 보지 않고 주문해도 돼요. 우리가 중국집 가면 코스 요리 가면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대다수가요 그거 다 못 드셔보셨어요. 중국 그 중화요리 잘하는 집에 가서 이 코스 메뉴를 보면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것들 다 못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주 그런 어떤 이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온다면 가족들 데리고 가서 그 가격표 안 봐도 되죠.
음식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주문할 수 있고요. 옷가게 가서 그 택 안 보고 그냥 잘 치고 오시면 돼요. 그냥 집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인지 가격도 안 궁금해질 거거든요. 정찬호 마스터는 지금 이제 뭐 서현이 마스터 쇼핑 가면 이거 얼마예요 하고 뭐 그걸 망설일 것 같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한 달에 1억 5천, 1억 7천 이렇게 받아가시는데 그거 뭐 가격이 뭐 중요하냐고요. 또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고 시간에 쫓겨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을 여러분 성공해나 보세요. 그리고 시스템이 만들어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지속적인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 훌쩍 야 지금 날씨 이제 봄인데 제주도 가자. 그냥 가족들 데리고 일주일 놀러 오셔도 돼요. 얼마 안 듭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게 얼마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이 많을 때는 그게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제가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이렇게 물가가 비싸냐고 핑계를 대지 말라고. 사실은 물가가 비싼 게 아니라 네가 돈이 없는 거라고. 이런 얘기 하셨어요. 돈이 많으면 물가가 비싸냐고요. 안 비쌉니다. 여러분이 가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얼마든 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밥을 자주 살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 술도 자주 살 수 있을 거예요. 뭐 차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뭐 저같이 본가 같은데 뭐 아버님, 어머님 차 선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요플레를 먹다가 요플레 뚜껑을 따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제가 핥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습이 되게 불결해 보이고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남들이 이제 그거 먹으려니까. 그래서 이걸 버리라니,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버리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요플레를 따서 그 요플레 껍질을 그냥 쓰레기통 버리고 그냥 요플레 딱 떠먹어야지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돈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핥아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처럼 아주 치사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것은 결국은 돈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 뜻이죠. 또 이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1,000만 이상 받아서 성공자가 되면 주위에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저 친구 참 대단하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존중도 받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또 되게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요 되게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갖고픈 것 또는 되고픈 것, 하고픈 것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갖고픈 거는 물건적인 거잖아요. 차라든지 뭐 이쁜 집이라든지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걸 거고요. 되고픈 거는 좀 사람적인 걸 거예요. 내가 정말 강사가 되고 싶고 남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싶고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교를 해서 정말 교회를 막 제3세계 지어주고 싶기도 할 거고요. 그건 되고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고픈 건요 좀 자아실현적인 거죠. 죄송합니다. 선교 같은 이런 게 이제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사람적인 거, 물건적인 거, 뭐 자아실현적인 것 등등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고, 돈이란 건 결국은 이 행복을 위한 도구다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어떤 기회와 타이밍을 만나고도 세미나에 안 오는 건 왜 그러냐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는 만큼 얻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얻는 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많다라면 그만큼 딱 노력하게 돼 있고요. 그만큼 미친 열정을 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이루지 못했던 많은 원했던 것들을요. 이제 포기하고 살지 마시고 이게 도구를 잘 만나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로 꿈인데 도구가 없어서 장롱 속에 처박아둔 꿈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나이가 어떻든 지금 내 처한 환경이 어떻든 이 도구를 통해서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한계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기존에 가졌던 꿈과는 좀 다른 꿈을 가지셔야 돼요.
기존에는 한 달에 한 100만 원만 매달 연금처럼 나와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그 한계를 벗어던지고요. 이제는 월 1000만 원을 매달 나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 에너지를 가지시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라고. 근데 아니에요. 정말 그 좋은 침대에 여러분 누워보세요. 잠이 안 오나. 또 이런 말도 있죠.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돈으로 사랑 살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이거든요. 사연 없는 사람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노사연을 이제 세 글자로 줄여서 쓰는 말인데,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돈 다들 필요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더 필요한 거고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원하는 걸 키워야 되고요. 꿈을 크게 가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꿈을 끄집어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결단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는 경상도니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면 댕긴다라는 사투리를 씁니다. 쟤는 학교를 댕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거든요. 다니는 것과 댕기는 건 틀려요. 네. 이걸 시스템에 오는데 그냥 시스템에 가는 건 그냥 놀기 삼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는 댕기는 것과 다니는 것의 차이와 똑같은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라면 두 가지 결단을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 시스템에 100% 올인해야 되겠다. 시스템에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나 결단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계속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전화하고 만나고 제품 알리고, 전화하고 만나고 제품 알리고, 그거잖아요. 사업의 기회 알리고. 결국은 전화하고 초대하고 미팅시키고 제품 알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는 일이고, 똑같이 나처럼 할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걸 복제하는 일이잖아요. 그걸 계속 해야 한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하다 말다 해서는 이 사업은 절대 성과가 안 납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게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계속 가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때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1년이든 2년이든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 성공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직구를 우연히 들었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과 사업을 하게 되죠. 자, 그처럼 여러분의 그 태도가 결국은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그 단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절대 필요한 단어입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태도가 모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행하느냐가 결국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거 전화하는 일, 남에게 관심 갖는 일,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대화를 하는 일, 배려하고 내가 겸손한 일, 내가 남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일, 제품 알리는 일, 초대하는 일,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어디서? 시스템 속에서 항상.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지. 그냥 어영부영 대충 해서 성공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상황을 말하면 안 돼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걸 시스템에 100% 참여하기로 했다라면 상황을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그 어떤 경조사가 일어나서 도저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시스템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이제 결단이라 부르는데요. 그런 결단이 없다면 핑계하고 성공 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 하셔야 돼요. 핑계를 늘 대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성공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초이스해야 되기 때문에 그 GNG 그룹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따르든지 이끌든지 꺼지든지 이런 이제 그 표처럼 써놨던데 굉장히 강력한 문구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나와서 함께 따라서 시스템으로 똑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셀프 리더가 돼서 팀들이 이끌어내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지키라는 거죠. 먼저 앞서 나갈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빠뜨리지 말고, 그죠?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들을 성공하는 그런 단어들 갖다 써놨던데 그게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결단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부자라는 책에 아니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부자들은 다 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웬만한 세계적인 성공학자들이 읽었는데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 우주가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유인력이고요.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세계적인 1%의 성공자들은 유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들은요, 열정을 끌어낼 줄 알아요. 남에게, 저분 대단하다. 나 저분하고 사업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그 열정을 불어넣는 그런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셨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명단 작성을 계속 늘려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리크루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명단 작성을 그냥 기본적으로 첫 사업을 한 사람은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명단을요 계속 늘려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인맥이 너무 없어요. 명단을 적었더니 10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 힘드세요. 10명밖에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그분들 만약에 10명 중에 소비자 다 돼버리고 사업하는 사람 한두 명 나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복제 안 해버리고 복제 못 해낸다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럼 개척이 쉽냐고요. 개척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척을 하려고 마음먹으시면요. 한 번 가서 우연하게 개척 안 됩니다. 그 집에 7번 이상 가야 돼요. 적어도. 우리 집 앞에 만약에 미용실이 있어요. 그 미용실 원장은 이 사업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번은 가야 돼요. 머리 깎으러 한번 가고요. 또 한 번 가서 또 파마를 한번 가고요. 그 또 차 한잔 하러 가고요. 손님 없을 때 들어가고요. 또 제품 하나 선물하고요. 또 전단지 주고요. 이런 신뢰 쌓기부터 그 과정이 총 7차례나 걸려야지 상대방이 마음을 엽니다. 그만큼 개척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1차 인맥, 여러분 아는 인맥을 통해서 사실 레버리지가 일어나버리는 게 최상입니다. 때문에 명단을 작성하시라는 거고요. 명단을 계속 늘려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곧 재산이거든요. 만약에 한 명 적을 때 10만원씩 준다면 몇 명 적을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명단을 작성하셔서 내일 아침에 저에게 주는데 100명 적으면 10만원 곱하기 100명을 주겠다라면 얼마의 명단을 적으실 거냐는 거죠. 네. 아마 미친듯이 적지 않을까요? 모든 초중 고등학교 기억을 다 뚫려 적겠죠.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그다음 네 번째죠. 네, 명단 작성하고요. 올바르게 초대하라고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죠. 그죠? 정직하게 초대하고 뭔가 사업적인 걸 듣게 될 건 사업을 소개하는 자림을 분명히 밝히고 초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설명할 사람 프로모션 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골 안에다가 연락처라든지 뭐 이런 관계를 안에다가 그 네트워크 유무도 적어야 되고요. 이렇게 노트를 한 권 사서 문장을 쫙 작성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건 나머지는 다 얘기한 부분들이 많고요. 네트워크로 성공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은 가족과 먹고 점심은 이제 모르는 사람과 먹겠다고 작정한 사람. 네. 그리고 저녁은 지인들과 먹겠다고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은 가족과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요, 모르는 사람과 먹어요. 그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다가, SNS에다가, 내가 어디에 점심을 살